자,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친 이준석계를 분리되는 분이죠.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자, 일단 친 이준석계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사실 개파가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저는 요즘 무슨 개라는 게 너무 쉽게 남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예를 들면 당대표라고 하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초단체장을 전략공천을 주거나 뭐 핵심 당직을 준 정도가 돼야지 이게 무슨 누구 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뭐 관점을 일부 공유한다고 해서 누구 개다 이렇게 지나치게 저는 쉽게 분류하는 거는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전국을 순회할 때 가방 메고 다닐 때 우리 천하람 위원님을 또 만나신 바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쁘셨다면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천하람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상 최재형계 아니십니까 지금 혁신위원장 하시는? 뭐 최재형 위원장님이랑은 경선 때도 이제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뭐 예. 친하긴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최재형 위원장님께 예속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천하람 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네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저희 당이 이렇게 비대위로 무리하게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예. 저희 당의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위선적이고요. 저희 당이 뭐 입만 열면 뭐 준법, 법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정작 저희 당의 뭐 당원 당규 같은 거는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뭐 가이드라인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다 좀 실망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21세기 현재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절차를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용되는 과거의 문법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거는 각자 생각이 다를 테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특정 지도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사실은 할 수 있죠. 이게 저도 물론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인 뭐 해결책을 찾아라, 명예로운 퇴진을 해라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현실적인 노력을 하셨는지도 의문이고요. 예. 실제 저희 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과거에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셨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와 좀 가까웠던 분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그래서 이준석 뭐 개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분들이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그 대표가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내에 좀 새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가깝게 지내신 분은 누구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뭐 당직을 주거나 뭐 당근을 주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고전적인 의미의 이준석 개라고 할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준석 대표에게 최근에 뭐 가처분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분들이 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그 길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당내에서도 아직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 가처분 인용될까요? 기각될까요? 어느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6대4 정도로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인용된다. 60%. 네, 저는 그러니까 40%도 솔직히 좀 높게 잡은 겁니다. 이게 저는 판사님이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은 저희가 지금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를 그냥 눈 감고 문제 없다라고 결정문을 쓰실 수 있을까? 저는 물론 정당 사무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소극적이긴 합니다만은 절차 하자가 있었을 때는 바로잡은 선례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용되고 나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주로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순천부터 가는 거 아닙니까? 순천 오는 거는 항상 웰컴이고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전환은 멈춰지는 것이고, 예. 그 과거처럼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형태로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이 도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라면은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신임을 얻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인데 어떻게 예. 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먼 길 돌아서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지도부가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는 가처분이 인용 정도까지 되면은 네. 그 절차를 주도해서 진행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이상은 버티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하시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임을 해서 사실상 당대표 직무대행의 역할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될 경우에 진 작가님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을 주로 많이 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우선 저도 방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제일 대표가 싫으시겠어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패널들. 예.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과거 좀 종전처럼 순회하거나 또 언론에도 꽤 자주 출연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퀴즈라고 불린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을 맡게 됐다. 또 오늘 큰 뉴스가 됐죠. 네. 예, 이분이 근데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배신자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배신자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당대표가 대변인을 선임하는 거는 정치계에서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이 아니고 그냥 이준석 대표가 판 깔아준 그 토론 배틀에서 자기 힘으로 우승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당초 이준석 대표한테 꼭 충성을 해야 되거나 예속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예. 이걸 가지고 과하게 배신이다, 아니면 이준석계가 전부 다 등을 돌려서 이준석 대표가 사면 초과가 됐다, 이런 것은 다들 그 이준석 대표를 포위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네. 그걸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SNS에 바로 또 올렸는데 그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길 기대합니다. 그곳은 근무 환경이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큰 축복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밈을 차용해서 쓴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대통령실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는 쓴소리를 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정당의 대변인보다도 어찌 보면 더 이렇게 규율이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쓴소리를 하러 간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도 벌써 군기 잡는 것 같아요. 청년 대변인은 상징적이다. 그냥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군기 잡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예. 왜냐하면 청년 대변인을 그럼 정말로 그냥 장식용으로 갖다 쓴다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박민영 대변인 정도면 저희 당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또 저희 당의 정 대변인을 했던 인물인데, 예. 나이가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징적인 역할, 그냥 일개 직원의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오히려 2030 표심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발표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박민영 대변인이 대외적으로 쓴소리를 하긴 어렵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정말 쓴소리하는 역할, 레드팀의 역할, 이런 걸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충분한 어떤 공간을 보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지. 기껏 지금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면서 왜 그 수혈하는 정치적 의미를 스스로 낮추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의 그 머리하고 입에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건 뭔가요? 왜냐면 두 가지가 전부 아닌가, 사실. 예.
자, 저도, 위원님, 예, 뭐, 지금 이제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일 기자회견 전에 또 만나야 한다는 의견을 성일종 의원이 밝히기도 했는데 만날까요? 네. 이준석 대표가 만나줄까요? 저는 어떤 정말로 실질적인 제안이나 뭐 어떤 진척된 태도가 없다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치맥하거나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거는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뭐 연출할 필요 없고 만나가지고도 뭔가 변화가 없고 진척이 없으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저는 순리대로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윤핵관 참여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분이 계속 원내와 원 밖에서 계속 사고를 좀 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재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 진즉 사퇴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에 참여하는데 윤핵관을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대위 전환의 전체 과정이라는 것이 예.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은 유지하면서 지도부는 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순된 어떤 목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비대위로의 전환이라는 본인의 역할을 마쳤다면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엔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는 엄밀하게 아닐 수도 있는데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김혜경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군요. 어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실이 일단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경찰이 소명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명 글도 남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이 김혜경 씨가 당직자 3명과 가진 점심값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른바 그 기부행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 할 경우에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런데 그날 수행 책임자인 변호사가 김혜경 씨 목 2만 6천 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을 했고 당시 김혜경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에 의해서 당시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제보자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명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죠.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어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요. 예. 이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가 수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니까 예.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신병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게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그런 사안인데 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장영하 변호사의 변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40년직이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사법 리스크 속에 이재명 의원 여러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당대표 레이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논평 좀 들어볼까요? 저 진 작가님부터. 이제부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해명을 보면서 좀 이상했거든요. 딱 한 건, 25,000원 딱 한 건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혜경 씨 법카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 한 건만 129군데거든요. 예. 수상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액수가. 그런데 해명할 때는 달랑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직한 태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김 소장님. 저는 이 검찰의 참 가족 사랑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경찰이 하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체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검찰만 지금 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을 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 식구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시는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하 변호사 검찰 출신입니까? 아니 지금 관련된 건이 예. 지금 검찰들이 보호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고는 예.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사람이 도저히 우려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해 보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법원에 보통 맡기지 예, 않습니까? 가세연의 뭐 강 누구예요? 강용석? 그런 분들도 경찰 소환에는 뭐 합니까?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체포영장 가지고 했지만은 예. 그 사람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예.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